사행성이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면책시켜 줄게.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의 기초 네 번째 시간이고요. 면책 불허가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개인 파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면책을 시켜준 이런 재량 면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단 개인회생에는 면책 불허가라는 건 없어요. 그냥 폐지를 하면 폐지를 냈지. 개인회생은 면책 아니면 폐지 이렇게거든요. 내가 신청을 하고 개시가 나고 변제기간대로 수행을 하면 면책 신청을 하고 잘 갚았으면 당연히 인용돼가지고 면책 결정이 나는 거고, 만약에 조건부 인가인데 조건을 안 지켰다거나 돈을 안 냈으면 면책 신청 못하고 폐지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파산 같은 경우는 원체 이런저런 사정들이 좀 복잡하고 안타까운 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파산에는 법에 이 사행성 채무라는 면책 불허가 사유를 명시를 해놨거든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사행성 채무라고 해도 각 법원별로 아예 반영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반영을 한다 해도 청산가치를 뭐 이렇게 갚아주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파산 같은 경우는 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행성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면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회생 가느냐?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회생을 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너는 사행성이 있기는 있는데, 아니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정도의 어떤 사정이 있고 노력을 다했으니까 내가 면책시켜 줄게 라는 파산 관제인과 이 재판부 판사님의 재량면책이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 신청을 하셨을 때 관제인님한테 최대한 좀 읍소하는 방향으로 솔직히 가야 돼요. 그래서 채무중대 경위서도 웬만하면 자필로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힘들다는 사정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가지고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재량면책 관련해가지고 사례들을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제가 좀 보면, 저희 회생의 고수는 유튜브, 카페, 블로그, 카톡, 전화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고, 사실 제일 쉬운 건 전화하는 거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돼요. 횡령자금 일부를 타행행위, 경마 뭐 이런 거 했대요. 횡령 금액에 비해서 채권자들이 많이 없었다. 피해가 별로 크지 않았고, 채무자가 환가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 싹 다 주고 뭐 팔 거 있으면 누구한테 팔아가지고 갖다 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채권자에게 이 환가하는 거에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면책시켜 줄게 이런 경우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사행을 했지만 소득이 발생할 상황이 전혀 안 되고 나이가 많고 건강 상태를 봤을 때 사실상 면책 안 시켜주면은 빚에서 탈출할 방법이 전혀 없어 보인다 라고 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인 사행성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사소한 낭비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면책해 주겠다, 이런 재량 면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기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액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판단의 영역이다. 코인에 200만 원, 300만 원 넣고 이걸 잃고 뭐 이런 것들이 사행성이긴 한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대출이 발생한 건 맞긴 한데 소액이고 그냥 뭐 누가 시켜서 권유받아서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사행성으로 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면책 불허가 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에요. 아시겠죠? 법적인 문구를 보면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가능성, 그 다음에 채무 발생 경위 및 그 사정에 대한 정당성, 그 다음에 채권자의 피해 규모 및 부재 가능성, 그 다음에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면책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회사 사례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2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의정부 사례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인데 보면은 86년생이니까 한 40살 정도 되신 분이죠. 40세 정도의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하다가 힘들어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젊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재산 중에서 과거에 주식, 코인 이런 것들을 일부 한 게 있어. 그렇게 크지는 않아. 사실은 1억 5천 정도의 빚이면 40살 정도면 충분히 개인회생으로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변제 능력이 없다 라고, 소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왜냐? 이분이 결혼한 지 되게 오랜만에 이 난임이었는데 임신을 하신 거예요. 되게 축하드릴 일이죠. 근데 40이면 되게 노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그 소득 활동을 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야. 왜냐면 그잖아요.
뭐 소득 활동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이게? 그잖아요. 이 결혼한 지 5년 10년 만에 애가 생겼는데, 아니 물론 뭐 남의 빚 갚는 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아기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전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미안한데 사업하다가 많은 빚을 졌고 그다음에 일부 채무가 사행성이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소득 활동을 하는 게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노산이니까 그잖아요. 지금 안정을 좀 취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소득 활동을 못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독촉 전화가 오기 때문에 진짜 미안한데 저 신속하게 파산을 해줄 수 있느냐. 왜? 회생 자격이 안 되잖아,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재량 면책을 해줬어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아시겠죠?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회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 이 영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깜빡깜빡거리 링크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회생의 기초 공부하세요. 엄청 쉽게 찍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원회생법원 사건이고요. 61년생이고 빚이 1.5억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빚을 어디다 쓰셨냐면 그 사기당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어제도 제가 인천 그 사무실에서 우리 의뢰인 상담하다가 빚 어디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식 선물을. 그래가지고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처음 들어본 사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한참을 제가 봤는데 이분은 사기당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사기당했다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사설 선물 무슨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입금하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개인으로 입금해가지고 거기에 막 돈이 찼다는 거야. 아니 사모님, 그걸 믿냐고. 그걸 그럼 출금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얘한테 출금 신청을 하면 개인이 입금해 준다는 거야. 아이 그러면 그 사기당한 거라고. 그때 막 깨달으시고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하여튼 이걸 자기가 사기당했다라는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이분도 그래요. 이분도 설명회에 가가지고 투자를 하면 한 달에 10%의 뭐 배당금을 주고 해서 뭐 빌리고 넣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죠? 이거를 굳이 개인적으로 봤을 땐 사행성이 맞아요. 약간 좀 도박이라거나 무리한 투자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부채 발생 경위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단 말이죠. 하지만 이분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진짜로 막 무슨 주식 코인 도박 뭐 이런 걸 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도 속은 거지. 일확천금을 위해서 속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과도하게 빚을 뭐 단시간에 져가지고 뭐 개인한테도 빌리고 금융기관에도 빌리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1억 5천이라는 빚을 갚기에는 지금 딱히 소득도 없고 한 65세 됐으니까 변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재량 면책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 빚이 발생한 경위가 약간 뭐 도박, 사치 뭐 이런 좀 사행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고 관제인님한테 재량 면책이라도 좀 시켜줄만 하다. 그다음 환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내가 만약에 면책금이라든가 화해 계약을 통해서 내가 일부라도 파산재단에 환가할 어떤 의지를 보인다면은 사실은 면책이 아니라 재량 면책도 노려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면책이 굳이 아니더라도 재량 면책을 좀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재량 면책이 만약에 안 되고 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것처럼 만약에 면책 불허가가 된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회생 가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 올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이 빚을 타행행위긴 하지만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결정은 관제인하고 판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음 시간 면책 불허가, 개인 파산 신청한 거의 최악의 결과에 대해서 왜 면책 불허가가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